였으므로 제97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광옥입니다. 항상 청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이해숙 의원님과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본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일 하이빌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일 하이빌 2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계획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해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명칭의 띄어쓰기 및 표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복지 지원법으로 바로잡아 조문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보완하고 대한교육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시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위탁 운영자 용어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산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와 제21조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띄어쓰기, 문장 보호 등 편집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조직 체계 변화를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위탁 운영과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동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인용 표기를 법제처 기준에 맞는 형식으로 수정하여 조문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현행 시행규칙 위임 조항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이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 체계를 간결하게 정비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 인용 방식을 법제처 기준에 맞게 통일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다수의 인용 법령, 제명 등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청주시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인용 법령 표기를 현행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럼 이해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한동순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 청년정책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담당관 유지우입니다. 평소 청년정책 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968호 청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불부합 조례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 삭제, 띄어쓰기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정책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의 정의를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청주시 청년 기본조례 나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시의 출자 출연기관 청년 구직자 고용지도 의무를 노력 의무로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69호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의입니다.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업무,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6조에서 제11조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히 말씀드리며 이번 의안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계획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0호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에서 조례안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 자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청주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라는 문구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통합지원 관련 기관, 통합지원 대상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통합지원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 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범위와 내용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971호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사무의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추가 시설은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1개소로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1월 30일까지이며 장애인이 다양한 체험 및 스포츠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재활 콘텐츠 제공, 장애인 직업 체험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2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화 어린이집 등 8개의 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존 수탁자와의 시설 위탁 운영 재계약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용화 어린이집 등 8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호 가칭 동일 하이빌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74호 가칭 동일 하이빌 2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975호 가칭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 개의 동의안은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및 스타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 동일 하이블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등 3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스탁자의 운영 능력과 운영 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6호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약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26년도 청주시 일반하게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16억 7,700만 원으로 재단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정책 및 조사 연구 등 재단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출연계획안 심의 의결 후 청주복지재단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 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 내 정의 개정 및 불필요한 장의 삭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중 제5호 수탁기간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조항 삭제에 따른 제5호에서 약칭 규정한 청주시장은 제3조의 현행 조례에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7조 중 수탁기간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한정한 부분은 청년 고용촉진특별법에서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제7조 업무위탁에서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까지도 위탁 사무에 포함하고 있는 바 종합계획 수립은 시장이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로 위탁 사무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인용 조항 중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주시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연치 지하상가 청년 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202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 특화지역 내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의 주요 개념인 청년 창업자,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안 제2조 제1호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 문구는 거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을, 창업자는 이미 창업을 한 개인을 의미하므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려는을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체계 원칙상 정의 조항에서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지 않으므로 약칭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용되는 조항 또는 주로 사용되는 조항에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 위탁 운영은 청년 창업지원 사무와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센터 운영 위탁에 사무 및 시설 운영이 포함되므로 구분하여 위탁 운영한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7조에서는 입주 승인 취소 규정에 입주 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의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승인 취소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10조는 제목과 본문 내 용어의 통일을 위해 사용료를 사용료 등으로 통일하여 사용한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이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 지원의 체계적 운영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목적 규정은 조례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이므로 의미가 불명확한 우리 지역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제1호 또한 정의 규정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수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10조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약칭 신설이 필요해 보이며 통합지원 전담 조직 용어 및 띄어쓰기를 통일하여 사용하고 안 제10조의 약칭 신설에 따라 안 제8조 제2항의 전담 조직은 전체 용어인 통합지원 전담 조직으로 표기하고 안 제12조 제6항의 업무 담당 조직은 전담 조직으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 제4항 중 이 경우 특정 성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는 라는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청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칙의 시행일은 상위 법률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6일에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므로 조례의 시행일을 법률 시행일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12일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나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대시설인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가 2025년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위탁 사무에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운영 기본 계획을 보면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의 특성에 맞는 신체 활동과 직업 훈련 및 여가 활동을 가상 현실에 활용하여 스포츠 체험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종합장애인 복지관이 부대시설로 위탁 사무를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동일 하이빌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동일 하이빌 2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 가지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청주시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청주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위탁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 청주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그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청주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건데요. 이 제명을 갖다가 지금 청주시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변경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소관 부서도 그대로 노인복지과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예,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가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이제 검토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청주시 지역 돌봄이라는데 다른 이제 타 지자체 상황을 보면은 그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역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이라는 말과 지역사회라는 말과 어떤 좀 그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이라는 말과 지역사회를 썼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이 이제 내려와서 이거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제명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필수 사항으로 돌봄 통합과 돌봄 통합 지원,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중에서 선택해서 문구를 명시하도록 필수 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필수사항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저도 그 가이드라인을 보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다른 지역의 지역 사회라든가 여기 지역이라는 것에 사실 지역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고 예. 지역 사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라는 그런 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글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했던 거예요. 아, 예. 지금 현재 다른데 지자체에서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조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이 연말이라든가 내년 연초 3월 26일 이전까지 모든 조례를 다시 전체 개정할 겁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사항의 제명을 다 포함해서 개정될 겁니다. 그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역이 저희는 그래서 그 지역을 청주시로 이렇게 하니까 네. 청주시에 관한 돌봄을 관한 이제 조례가 된다는 걸로 해서 타 지자체도 그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증명이 되면은 청주시 지역 돌봄이라 그러면 이게 범위가 되게 파이가 좀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뭐 어떻게 저게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뭐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저거 없고 그냥 제명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상위법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이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하정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송병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그래서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통합 지원에 관련된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각 조항별로 보니까 주민 참여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일부러 빼신 건지 아니면은 표준 조례안에 없으셔서 빠지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역의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요하게 아마 지역이라는 의미를 담고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보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는 주민 참여가 들어간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는 없네요. 예,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마 이번 지자체에서 조례하는 게 이번 연말하고 내년 연초에 전체적으로 전국에 다 이제 조례를 제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 주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조례는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드렸더니 가급적이면 이번에 처음 조례 만들 때는 가이드라인 내에서 준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부득이 다른 의견을 많이 개정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왜 꼭 지역이라는 말을 포함시켰냐면 주민 참여형이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지 이제 지역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주민 참여형이 가장 중요한 이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핵심이 지역 주민 참여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란 말이 꼭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여기 그 제10 제4조 제3항 보시면 너무 구체적으로 써 주셨어요. 그 조례 문구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통합지원계획 수립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자에 관한 발굴에 관한 법률 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 내용을 고려해야 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핵심은 이거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요걸 보시면요. 이 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과 뒤에 나와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게 35조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에요. 그래서 요 한 줄만 포함시켜도 이미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포함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 자구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5조 통합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제가 그 2024년 법률에 9월 20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이미 상위법에서 개정이 됐는데 여기 제1호에 방문진료, 간호 그리고 상위법령이 9월 20일 개정이 됐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복약 지도하고 방문 구강 관리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요번에 우리는 포함시켜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2호에 다른 데는 다 노인성 질병과 만성 질환 그리고 건강 관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다른 지역에 없는 치매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부러 포함시키신 건가요? 우리 청주시의 특징적인 건가요? 다른 지역에는 치매가 들어간 지역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노인성 질병하고 반드시 미시라는 거는 어쨌든 포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지원 사업은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의 사업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에 없는 이동지원, 3호에 있는 이동지원, 2호에 있는 치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포함시키신 건가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원입니다. 먼저 제5조 1항 1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방문 진료, 간호, 그다음에 복약 지도 등이 지난번에 다른 데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예. 법률에 개정이 돼서 포함시켰어요. 상위법에. 그게 의료 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요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상위 법률에 2024년 9월 20날 개정이 되면서 구강 관리하고 복약 지도가 포함이 됐어요. 법령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정이 된 내용은 우리가 포함시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위임된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각 지역에서도 위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희는 특이하게 치매하고 이동지원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넣으셔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치매 이게 그 문구 하나가 가져오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노인성 질병, 만성 질환,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치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네. 그래서 반드시 치매를 넣어야 돼요. 뭐 노인성 질병이라고 하면 뭐 치매도 포함되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가사 활동 및
3호에 네. 이동 지원은 어쨌든 방법이죠. 가사 활동 및 타 지역은 신체 활동 이렇게 표준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왜 이동 지원을 구체적인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에 필요한 돌봄 지원 사업인데 이동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체 활동이라고 바꾸시는 게 맞다. 그리고 4호에 퇴원 환자 등에 관한 지역사회 복귀도 맞습니다만 상위 법률을 보면 사실은 퇴원 환자 등에 대한 연계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 퇴소자 그리고 또 퇴원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그렇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6호에 있는 그 일시적 주거 아마 케어 안심센터, 케어 안심주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시적 주거에 대해서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타 지역 같이 어떤 거는 또 표준 모델을 잘 따라하시고 어떤 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셔서요. 주거 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일시적 주거 제공 사업이 케어 안심 주택인지 긴급 구호 주택인지 잘 이거는 헛갈려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에 이렇게 명시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제 10조 통합지원 전담 조직을 봐주시겠어요? 네. 제 10조 2항 확인하셨습니까? 네네. 제 10조 2항의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여기서 법은 이제 상위법이죠. 네. 제 10조부터 제 14조까지의 업무 그리고 콤마하고 제 21조 했는데 저는 콤마를 했기 때문에 제 21조는 저희 조례라고 생각했어요. 또 연계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자구 수정을 담당 조직은 법 제 10조부터 제 14조 및 21조의 업무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업무와 시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바꾸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다는 상위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이해하는 거 저는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해하는 게 상위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12조 이거는 제가 통합 돌봄과 관련된 법을 제가 제정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 광주 같은 데에서는 이제 국으로 설치가 돼서 통합 돌봄국 그래서 7년째 지금 운영하는 곳도 있고 되게 보면은 통합 돌봄과까지 또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뭐 토론회가 수십 번 열린 데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되게 아직 조용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조례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서 이거를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조례가 굉장히 신중해서 이제 작성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꼼꼼할 수밖에 없는데요. 12조의 협의체의 구성 왜 30명까지 늘려놓으셨어요? 이거 회의 30명까지 해놓고 한 20명까지만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30명까지인데 더 확대해서 구성해라 이렇게 하시면 곤란할 것 같다. 표준조례안에 있는 20명까지로 좀 확실하게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20명으로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조례안에 있는 위원장은 각 자치단체 장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부시장으로 했습니까? 시장님 바쁘셔서 그러신 겁니까? 이건 저희 격을 좀 더 뭐 부시장님이 한다고 해서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책임성에 있어서도 그냥 시장님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사무의 위탁 확인하셨습니까? 네네. 사무의 위탁에 이거는 이제 사무의 위탁의 맨 마지막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요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복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정한 전문기관이 아니라 상위법 법 25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쨌든 이 통합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협력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항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개인정보 등의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좀 빠져서 다음에 넣으시려고 하는 건지 요 두 개를 뒤에 조항을 더 포함시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다 자구수정이고 이러신데 두 개 조항은 더 포함시켜서 하시면 다음에 수정할 때 저희들은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할 내용을 미리 크게 없다고 했는데 그 복지부에서 계속 수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사이에 복지부에서도 많이 수정이 돼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두 달 사이에도 법이 개정이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크게 이의가 없으시면 이렇게 자꾸 수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 정무원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계획한 게 8월인데 8월 9월에 이후에도 개정이 8월 이후에도 법령이 상위 법령이 많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2조 아까 뭐 여러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12조 2항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시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시장님이 다른 뭐 여러 회의나 일정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면 내실 있는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행히 12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 소선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아마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말씀하신 걸 제가 뭐 다는 지금 짧은 시간에 검토를 못 해봤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복지부에서 제시해준 가이드라인에서 필수 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자꾸 수정을 한번 저희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은 4조하고 6조, 13조, 20조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8월달에 입법 발의하시고 개정 발의하시고 나서 개정된 내용 이렇게 조금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내용하고 약간의 자구 수정이니까 이 정도는 저희가 회의 끝나고 좀 손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혹시 이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네네. 과장님. 저 이 대상이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명이 바뀌면서 노인이 삭제가 되었고 장애인도 대상에 포함되었던 게 맞는 건가요? 지금 그럼 네, 노인복지과에서 다목도 그래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지금 기준 정하실 거예요? 네. 지금 저는 대상이 네네. 좀 불분명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노인복지과에서 케어할 수 있는가가 좀 의문이 들어요. 답변 가능하신가요? 네, 노인복지과장 정무원입니다. 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조 3호에 보면 3호 나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이 범위가 사실은 이 법이 노인복지과에서 다 하기에는 좀 많이 부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필수 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사실 필수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뭐 다른 걸 변경할 수가 없는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소관 업무로 하는 게 노인복지과로 지정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네, 노인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 상위부서에서는 업무를 해라. 예, 광역이나 네. 중앙에서는 다 노인복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네, 네. 노인 담당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업무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지만 그건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사실 이번에 앞에 의료라든가 보건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가는 게 그래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에서 이 조례를 맡아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면 협업을 필수로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병호 의원입니다. 그 복지정책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그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이 들어왔어요.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한 질문부터 조금 드리겠는데 그 비전이라든가 전략 목표 이제 사업 계획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이제 저희 여기에 이제 그 놓여진 사업 계획안과 그다음에 그 전에 보여준 비전 및 전략 목표가 내용이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언제 작성된 거고 지금 저희 책상에 놓여진 건 언제 작성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것도 그 9월 달쯤에 지금 그 복지재단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출연 계획안 짜면서 이것도 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수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네. 거랑 지금 책상에 놓여진 거랑은 내용이 언제 저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가 좀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재단에서는 언제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가 그 시점이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2026년 거를 지금 이게 하나를 짜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동의안을 받으면서 그게 이제 확정돼서 내년에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6년 거는 저희가 9월에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조정을 해서 1월 1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주요 추진 과제가 제가 이제 먼저 받은 거는 첫 번째가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실태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이에요. 두 번째가 청주시 복지정책 현안 대응 연구예요. 세 번째 현장 참여형 작은 연구 지원 사업. 네 번째가 AI 활용 전문 교육 사업.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회복지기관 클래스업 지원 사업. 여섯 번째가 사회복지기관 맞춤 플러스 교육 사업. 일곱 번째가 다 통하는 통합돌봄 네트워크 운영, 여덟 번째가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성장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이제 테이블에 놓여진 거는 10개로 항목이 늘어나고 그것이 조금 변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그 계획을 세운 거고 요거는 언제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는 지금 9월 달에 자료를 받고 저희한테 지금 주신 거라고 한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금씩 소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럼 비전은 이렇게 해서 수정 보고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놓아 주시는 거라 그랬죠. 네. 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보겠는데요. 산출 기초 그 내용하고 그 세출 예산 그 강목 세명서를 보니까 여기랑 지금 저한테 저기 한 게 한 4,92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보면 예산이 크게는 막 50% 이상이라든가 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요것도 이제 그 기간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요. 지금은 2026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기간이라서 아마 이제 확정되기 전에 조금씩 손을 봐서 그런 것 같고요.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들어온 자료와 어느 시기에 들어온 자료가 얼마큼 차이 난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적게 차이가 난다면 제가 뭐 그럴 수 있어 하는데 뭐 5천만 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하나씩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청주시 장년층 1위 가구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 현황 연구 대응 같은 경우에도 뭐 1,700만 원인데 800만 원이면 한 좀 깎였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차이 나는 게 그 AI 활용 전문 교육 사업 굿 AI가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이건 또 한 350으로 또 이렇게 저기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는 처음 계획할 때부터 조금 꼼꼼하게 계획이 안 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그 복지정책과에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하기 전에 걸르고 검토를 할 거잖아요. 그게 좀 궁금해서. 저희 쪽에 이제 사업 계획서가 오고 그다음에 변경 계획안이 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제 동의안들 올리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사회도 또 한번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작은 거는 조금씩 변동은 되고 있는데 자료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한번 그건 제가 보고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게 제가 이제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전에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갖고 봤더니 그런 게 이제 비일비재한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짚은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번에 한번 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 큰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동의안에서 맞춰 갖고 가긴 하는데 작은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변동은 이사회에서 승인 나면 이제 과목을 변경한다든가 금액 변경이든가 그 이사회에서 좀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거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러면 그 작은 거든 큰 거든 이제 저희 시민이 그 세금으로 저희가 일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화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화정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합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제 10조 좀 봐주시겠어요? 10조. 네, 복지국정이장입니다. 네,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죠. 국비가. 네, 복지국정이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주시가 아주 극히 적은 금액만 나오고 타시고는 금액이 좀 억대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2026년도에는 3월달에 시행하는 사업은 기존에 했던 거 연계 조정밖에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상위법에는 의료 요양이잖아요. 그럼 의료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굴까? 그러면 예비 대상자가 아니라 좀 고위험군이 돼야 되는데 고위험군은 없어요. 이번 대상자에는. 그러니까 예방이라고 하면서도 의료 요양에 탈복지사들은 거의 빠졌어요. 그래서 재택의료 센터? 간호사 배치가 우선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의 뭐 다 직종이 다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면 사실 노인복지과 2명의 인력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저도 당초에는 이게 복지국에 노인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저도 그거를 의문을 제시하고 또 한번 다른 지역도 검토를 해보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타 지역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복지국 노인과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복지국 노인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데 전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실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계속 누누이 뭐 인사나 조직 팀에다가 건의를 하고 최소한이 여기 기본 표준 안에서도 팀장급 하나 이상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팀장급도 좀 아직 확보가 안 되고 직원 둘만 확보가 돼 간호직 하나하고 사회복직 하나가 지금 보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을 넘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 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장애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하고도 저희들이 협업을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왔고 또 보건소장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보건소의 차원에서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거의 다 돌봄 국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100만 자족도시라고 얘기하는데 볼륨을 크게 보셔야 돼요. 이거 사업하라 조그만 거 하나 기존에 했던 거 그냥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사업의 대상자는 노인을 뛰어넘어서 장애인을 뛰어넘어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들이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지금 우선적으로 노인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팀장급 2명 뭐 이렇게 해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요. 연계 협력의 기장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건 이게 돌봄 국까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뭐 조직에 관련해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림을 그렇게 그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원 조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전달책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려요. 복지관이나 아니면 맞돌 사업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뺄 생각으로 복지부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맞돌 사업 자체가 5천 한 4,500억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중복 사업을 뺄 것이냐. 그러면은 어떤 거를 중복되는 걸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을 몇 천억, 몇 조를 저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돌봄 예산이 23조예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OECD 국가에서도 돌봄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버된대요. 그러면 중복되는 걸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인복지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연계하고 네트워크하고 하려면 국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과는 조직이 있어야지 청주 시민의 돌봄과 관련된 전체적인 핸들링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지 이게 팀장 한두 명이 앉아서 움직일 건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저희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간호사가 없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죠?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네.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단위의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크게 보셔서 네.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게 뭐 시 자체적으로 과를 하나 만들기가 사실은 어려운 어렵죠. 부분에 그 정원 뭐 총액인건비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사실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해서 그거를 인건비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있는 총액 인건비에서 쪼개서 하다 보니 사실은 뭐 어디과에서 한두 명 빼기가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 과 이상의 조직 설치는 중앙부처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 지속적으로 그거는 그래서 건의해야 되는 어떤 데는 사안입니다. 지역복지를 돌봄과로 보낸 데도 있어요. 지역복지. 복지관 같은 복지관을 지금 복지관 자체가 되게 보면은 프로그램이 여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돌봄과로 보낸 데도 있더라고요. 지역 형편에 따라서. 과 조직으로 할 때는 최소 이제 3개 팀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봐가지고 국 전체에서 조정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크게 이자 국장님이 키는 단신이셔도 볼륨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기 청주시는 되게 조용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에서는 수십 번 회의가 열리고 국회에서도 수십 번의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 청주는 꼭 지침서나 업무 지침이 내려와야 그제서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볼륨 있게 크게 조직이 단단해야지 일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그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좀 설계를 잘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정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다 아무도 안 계신 건가요? 네, 그럼 홍성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학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재단 출원 계획안 10페이지를 한번 산출 근거가 있어요. 10페이지에 우리 나눠준 거예요.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예, 보셨어요? 예, 여기 지금 인건비가
15억 가량 되네. 14억 7,600. 인원이 얼마 정도나 돼요? 지금 20명의 인건비입니다. 비상근 이사장은 월급이 안 나가죠. 예, 시장님이십니다. 활동비 지급하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비상근 이사장은 예. 그냥 아무것도 20명이 그럼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5억 정도면 20명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 대충 7,500 정도, 7천만 원이 넘겠죠. 지금 혹시 과장님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의원들 연봉은 그거 한 60%나 될라나? 반이나 될라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연봉을 받는데 제동을 거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 100% 넘는 나라가 3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총 부채가 우리나라 얼마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청주시 또 예산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 청주시 예산 자립도가 30%도 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명에게 14억 7,600을 준다고 하면서 제수당을 내년에 9천만 원을 또 올리네요. 보니까 명절 수당, 직급 보조급이, 정액 급식비 포함 이렇게 1억 정도 가까이 올리는데 우리가 근무하면서 내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돈을 쓰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님들이 비슷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또 하나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성과비를 주는 겁니까, 혹시? 무슨 성과?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거 아닌가요? 성과 평가에 의한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특별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특별한 성과가 있을 때 주는 게 성과급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그냥 그 기준표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업무를 해도 1년 정도 가까이 지나서 성과 평가를 해서 그냥 A, B, C, D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A, B, C, D로 나눈다면 1, 2, 3등급으로 나눈다면 상위 등급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성과급을 주는 건지 그러면 그건 성과가 아니지 그냥. 그렇잖아요. 하는 업무, 그냥 업무를 하는데 해마다 그냥 주는 돈이지. 정말 특별하게 어떤 스페셜한 진짜 성과를 냈을 때 줘야 되는 게 성과급이지. 그냥 뭐 1년에 평가해서 아주 최악으로 생각하면 올해는 네가 1등급, 내년에는 네가 1등급 혹시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들 뿐더러 성과라는 것이 그냥 업무를 해서 주는 성과는 성과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1, 2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생각하고 주시는 거겠지만은 이 항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급도 기본급 아니라 이 월급 전체 크기도 굉장히 클 뿐더러 20명이 평균 7천만 원이 넘는다면 맨 위에 직급으로 계시는 분들은 얼마를 받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것 좀 정리한
그 표 좀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봤으면 좋겠고, 성과급도 어디에서 어떻게 지급을 된 건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봐요. 기간제는 몇 분이, 요 기간제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네, 한 분입니다. 지금 휴직 예정자가 있어서 그분에 대한 퇴직 예정자? 휴직. 어쨌든 금액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은 연구 수행하면 또 연구 수행 1억 4,600이 연구 수행에 있어. 자체 사업을 하면 또 1억 2,300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하는데 돈 주고 연구 수행하는데 돈 주고 거기서 또 성과금 나눠주고 이번에 재수당 9천만 원씩이나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주면 좋죠.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보너스 한 1억씩 줄게. 날라갈 거예요 아마 기분이 좋아서. 그러나 들어오는 돈 생각하고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아껴서 정말 내가 빚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전 국민이 해야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올라갈 것이다. 누가 뭐 대한민국 그냥 니들 선진국 해라 할 나라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자세한 걸 내역을 저한테 좀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 사업비 얼마예요? 30억이에요. 29억 5,900만 원이에요. 총 사업비가. 인건비가 여기 뭐 금방 15억 정도 됐고 나머지 15억 정도가 무슨 뭐 명목상 뭐 해갖고 이렇게 쓰이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시고 박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흥청망청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복지정책과장 민경합니다. 우려하시는 거는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복지재단은 특성상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분들은 다 석박사급의 이상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이제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분들이 수많은 연구 수행으로서 그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그 봉급 체계나든가 성과급 그 수행 내역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이해하지만 말씀드리잖아요. 그 방만하게 운영이 되면은 저는 안 되겠다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거 따지고 덤벼서 하면은 서운하겠지. 그러나 경제 논리에서 월급의 비탄력성이 있어요. 이건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치품의 탄력성이 가장 높죠. 그러나 월급, 식료품비 살아가면서 비탄력적인 것이거든요. 한 번 올리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깎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원칙상 비탄력성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짚어보고 가야 된다. 성과급, 아까 말씀드린 성과급 또 연봉 체계 또 그런 걸 제가 살펴보겠다고 좀 저한테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살펴보고 그 후에 다시 또 대화를 나누지요.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홍상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송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홍성각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밖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아까 예산 문제를 그냥 간략하게 짚었는데요. 저희가 왜 여기 보면 뭐 어떤 연구 개발을 하시고 연구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
뭐 어떤 전문가 집단과 토론을 한다든가 어떤 뭐 이렇게 그 더 활발한 뭔가 활동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 과제 던진 거에서 그냥 그것만 결과로만 끝내고 여기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보고를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관님께. 검토 보고 다 들으셨나요? 네, 네. 들었습니다. 검토 보고 내용 중에서 뭐 납득이 안 되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아, 사실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실 담당관 검토 보고가 저도 이렇게 길게 검토 보고를 한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처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읽어드릴게요, 담당관. 안제 2조 중 제5호 수탁기관은 그 이후에 조문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약칭을 사용한 수탁기관이라는 정의를 하셨는데 수탁기관이란 명칭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네. 제2조 제5호 정의 있잖아요. 수탁기관이란 이러한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근데 수탁기관이란 용어가 사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조례에서. 그러니까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탁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5호는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검토 의견이었고, 그리고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상으로는 업무의 위탁을 공공기관도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을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 개정 조례에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용어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기관, 단체 그냥 이렇게 조금 풀어 쓴 의미만 있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제외한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건 넣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 업무의 위탁에서는 시장은 제4조라고 했을 때 제4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 이건 위탁사무로 두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납득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희가 검토 보고를 할 때 같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그냥 막 지나가니까 제가 이렇게 습득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7조 업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신 거죠? 지금 검토 보고서 상에는 이 4조는 삭제가 되어야 된대요. 네. 근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이 4조를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조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관련 수요를
요 4조를 저기 삭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제7조 업무의 위탁에서 1항 시장은 제4조 5조 및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저희가 개정을 사업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로 요 내용만 바꿨는데 여기에서 그 제4조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고 그냥 제5조 및 제6조로 가겠다라는 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네, 요 부분은 혹시라도 저희가 이게 이제 용역이 범위가 커지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게 그 수립하는 것 자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그냥 4조를 그냥 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은 뭐 4조를 삭제를 해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의안으로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좀 많아요, 담당관님.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자리에서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검토 보고 근데 속기에 없는 내용을 저희가 수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냥 네.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 조정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인가요? 예,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청주시 그 청년 창업자란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근데 창업자는 이미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니까 활동하려는이라는 수식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정 사항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 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용어의 약칭은 해당 조문에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칭은 그 다음 3호나 4호에서 쓰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그 안 제4조 업무는 이건 센터의 업무라기보다 센터의 기능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검토 보고예요. 그래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이고요. 안제 7조 입주 승인 취소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안제 10조 사용료에 대한 의견도 있었어요. 네, 지금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담당관실에 대한 의견을 더 듣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해보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해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해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한동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한동순입니다. 정해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2조 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3조로 하며 안 제7조 제1항 중
제4조, 제5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사업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을 사업을 청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법인회로 하며 안 제7조 제2항 중 청주시 3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3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3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 창업지원조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안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우리 지역을 청주시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법령을 띄어쓰기를 하여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매, 만성질환을 만성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동지원을 신체활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퇴원 환자를 퇴소자, 퇴원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체적, 정신적을 정신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 환경을 주거 환경으로 한다. 안 제8조 제2항 중 전담 조직을 통합지원 전담 조직으로 한다. 안 제10호 중 10호 제1항 중 조직 이하 전담 조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원 담당 조직을 전담 조직으로 제14조까지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을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담 조직을 띄어쓰기를 붙여 전담 조직으로 한다. 안 제12조 제2항 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 담당 조직을 전담 조직으로 한다. 안 제15호 중 전문 기관을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을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 동일 하이빌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동일 하이빌 2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
월명공원 한라 비발디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6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일 하이빌 1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일 하이빌 2단지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